대만에서 한 남성이 중금속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이 알려졌다. 철제, 보온병에 커피나 주스 등 산성 음료를 담아 마시는 습관이 있었다. 보온병은 내부가 녹슬어 있었고 그 상태로 수년간 사용됐다.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을 때 그는 이미 헤모글로빈 수치가 기준 이하로 떨어져 있었고 신장 기능도 심각하게 손상돼 있었다. 의료진은 중금속 중독이라고 진단했다. 독성 물질이 오랜 시간 체내에 축적된 결과였다. 결국 남성은 진단 1년 만에 폐렴 합병증으로 숨졌다. 전문가들은 오래된 보온병에서 중금속이 누출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산성 음료는 내부 코팅을 부식시켜 중금속이 음료에 섞이게 만든다. 이를 반복 섭취하면 간과 신장, 면역 체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예방 방법도 제시됐다.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제품을 선택하고 산성 음료는 가능한 한 보온병에 담지 않는 것이 좋다. 식초나 베이킹 소다로 정기적인 세척을 하고 냄새나 흠집, 녹이 보이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세계적 관광지인 코모도 국립공원 핑크비치에서 중국인 여성 관광객이 바닷물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망한 여성 추 씨는 사진을 찍기 위해 해변 근처로 나갔다가 조류에 휩쓸려 익사했다. 현지 가이드는 물놀이 전 구명조끼 착용을 권유했지만 추 씨는 사진 찍을 땐 보기 싫다며 이를 거부했다. 다른 관광객들은 추 씨가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모습을 보고 즉시 구조를 요청했고 가이드가 직접 뛰어들었지만 추 씨는 이미 해안에서 약 30m 떨어진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병원 이송 후 결국 숨졌다. 현지 구조대는 강한 조류가 사고 원인이라고 밝혔다. 핑크비치는 분홍빛 모래로 유명하지만 조류가 강해 사고 위험이 높아 당국은 지속적으로 구명조끼 착용을 당부하고 있었다. 사진을 위한 순간의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다. 아름다운 관광지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치명적인 장소가 될 수 있다. 영국에서 홍역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6월 25일부터 열리는 세계적 음악축제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이 슈퍼 전파 이벤트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일부 지역의 홍역 감염자는 지난해 전체 수치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 중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10년 중 최악의 유행 상황이라며 경고했다. 특히 전염성이 매우 높은 홍역은 백신 미접종자에겐 1명이 9명에게 옮길 수 있을 만큼 위험하다. 문제는 MMR 백신 접종률 90년대 말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허위 연구로 인해 당시 백신을 피했던 세대가 지금 성인이 되어 페스티벌에 대거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 페스티벌이 사실상 완벽한 전파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홍역은 잠복기 동안에도 감염력이 있으며 발진 전후 4일간 감염시킬 수 있다. 특히 침방울을 통해 공기 중으로 쉽게 퍼지기 때문에 20만 명 이상이 모일 이번 축제는 바이러스 확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한 20대 여성이 뺑소니 차량에 13km 넘게 끌려다닌 끝에 숨지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은 새해 첫날 새벽 2시경 귀가하던 피해 여성이 스쿠터를 타고 가다 소형차에 치이면서 시작됐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사고 직후 여성의 다리가 차량 하부에 끼인 채 1시간 가까이 끌려다녔고 차에 타고 있던 남성들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들은 여성이 매달려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13km를 달리다 뒤늦게 상황을 인지했지만 시신을 유기하고 다시 도주했다.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후에야 사고 차량을 추적해 남성 5명을 체포했다. 이 중에는 여당 인도 국민 당 BJP의 지역 지도자도 포함돼 있어 정치적 파장까지 일고 있다. 사건 당시 차량이 여성을 끌고 다니는 장면은 목격자 신고와 함께 SNS에 퍼졌지만 현장 부근에 있던 경찰은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뉴델리 시민들 사이에서 격한 분노가 폭발했고 곳곳에서 시위가 이어졌다. 독일 베를린에서 완화치료 전문 의사가 최소 15명의 환자를 연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요양시설 등에서 환자에게 마취제와 근육, 마비제를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25세부터 94세까지 남녀 15명이며 모두 치료와 무관하게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사건이 단순 과실이 아닌 계획적인 살인 행위라고 단정했다. 실제로 피고인은 한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요하네스 M은 말기 환자의 집에 방문해 통증을 덜어주는 완화치료 의사로 일해왔다. 하지만 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챈 요양시설 직원의 제보로 수사가 본격화됐고 당초 4건으로 시작된 조사는 현재 총 395건의 사망 사례로 확대됐다. 이 중 75건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닐스 회겔 간호사 사건에 이어 의료인을 가장한 또 다른 최악의 연쇄살인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나이지리아의 국립대학에서 여학생의 불에 지어
착용 여부를 확인한다며 교직원이 가슴을 만지는 영상이 퍼져 국제사회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건은 오군주에 위치한 올라비시 오나반조 대학교 오유에서 발생했습니다. 시험 당일 여학생들이 줄을 서 있는 가운데 여성 교직원이 일일이 가슴 부위를 만지며 노브라 입장 불가 규정을 확인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일부 학생은 검사 후 시험장에서 퇴출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자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습니다. 오유 학생회 측은 단정한 복장 규정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고 해명하며 민감 부위 노출이나 투명 옷 등을 금지한 복장 규정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 본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속옷 착용 여부를 직접 만져 확인하는 건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성희롱이라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건강 문제로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배려 부족도 지적됐습니다. 인도 북부 힌두교 성지 하르드와르에서 한 남성이 겐지스 강에 빠져 숨진 사건이 소셜미디어 중독의 위험성을 드러내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우타르 프라데시 출신의 40세의 남성 비카스는 종교의식 신성한 목욕을 위해 강에 들어갔다가 설치된 안전난간을 넘어 깊은 물속으로 들어간 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문제는 그와 함께 있던 친구들이 구조에 나서지 않고 그 장면을 릴스 영상으로 촬영하며 방관했다는 점입니다. 해당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분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으며 비카스의 시신은 약 24시간 뒤 수력발전소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수사에 나선 아마르지트 싱 경찰관은 당시 친구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직 촬영에만 집중했다며 SNS용 콘텐츠 제작이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NS 우선주의가 인간 생명의 존엄성마저 위협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영국 하원이 안락사 허용 법안을 통과시켰다. 20일 하원은 생존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말기 환자가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찬성 314, 반대 291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 오리건주의 죽을 권리법을 참고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환자가 안락사를 원하면 독립적인 의사 2명과 전문가 패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엔 NHS를 통해 치명적인 약물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선 타인의 죽음을 돕는 게 불법이었고 최대 14년형까지 받을 수 있었던 범죄였다고 한다. 하지만 하원이 통과시킨 만큼 상원만 통과되면 안락사가 영국에서도 합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한다. 이 법이 최종 통과되면 환자들이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할지 말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라고 한다. 이번 결정은 앞으로 존엄사와 삶의 질에 대한 논의를 더 뜨겁게 만들 것 같다고 한다. 중국 남부 후난성에 며칠째 폭우가 쏟아지면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18일 밤부터 장자제, 샹시투자 мя오족 자치주, 창덕, 화이와 등 지역에 집중호우가 이어졌고 특히 쌍주와 룽산현 일부 지역에는 400mm 넘는 비가 내렸다고 한다. 현지 시간 20일 오후 5시까지 5만 3천 명 넘는 주민이 급히 대피했고 룽산현에서는 지하 주차장에 있던 3명이 숨졌다고 한다. 이들은 물이 차기 전에 차량을 옮기려다 사고를 당한 거라고 한다. 폭우 때문에 고속철도 충칭-샤먼 구간 운행이 중단됐고 영화 아바타 촬영지로 유명한 장자제 무릉원 풍경구도 출입이 금지됐다고 한다. 중국 소방당국은 소방관 280명과 구조선 40척 등을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한 대피 주민은 이런 큰 홍수는 처음 봤고 집이 잠길 때 정말 무서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인 후베이성 우한에도 홍색 홍수 경보가 내려졌고 최대 200mm 넘는 폭우가 예보됐다고 한다.